토론은 대한교통학회 대전 세종 충청 지회장이시자 국립한밭대학교 대학원장이신 도명식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도명식 교수님 먼저 인사드리시고요. 그리고 간략히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조병래 광역교통도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연구 책임자이신 한국교통연구원의 2호 철도교통연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첨단 교통수단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모빌리티 정책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학 박사이신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교통공사의 이경복 전략사업실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럼 도명식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주로 신교통수단, 특히 이제 무게도 차량 시스템,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나와서 신교통수단을 하는데, 결국 이제 대전에도 트램 관련된 이슈, 특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이제 교통의 어떤 핵심 거점 도시의 명성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트램 쪽하고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무게도 차량 시스템에 대한 이슈들, 특히 두 분의 주제 발표 중에도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도 있었지만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두 분의 주제 발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대전광역시, 물론 대전광역시만을 위한 분들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광역교통, 특히 신교통수단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또 많은 지식 공유를 해주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조금 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원래 40분 정도 시간 할당을 받았는데 제가 보면 한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시간 바로 앞에 두고 길게 하면 이렇게 입적을 시기 때문에 과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 중에 한 개는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죠. 어쨌든 조금 핵심적으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의 조언과 지식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코멘트는 그 정도 하고 일단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분들 중에 일단 제가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야 되는데요. 한번 내용을 그리고 전공 분야에 따라서 순서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 이호 박사님, 이호 본부장님이 먼저 한번 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교통안전공단의 김기용 처장님한테 특히 앞에서 나온 특히 교재 생각학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대전에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김기용 처장님에게 이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교통 파트에 많은 지식도 해주시고 전문 부정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강갑생 기자님께, 국장님께 3번 순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대전교통공사 실장으로 계시는 이경복 실장님께서 아마 대전광역시 내부의 특히 트램이나 이번에 무게도 차량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대관이 측에서 특히 교통부 측에서 이런 광역 대중교통, 특히 이제 대전이나 세종 중심의 수단, 신교통 수단이 결국 이 충청권 전체로 뻗어나갈 수 있고, 특히 요즘 전력이라든지 요즘
지방 지역이 꽤 디지털 서비스가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중앙부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병래 과장님께서 코멘트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이 모든 과제나 숙제를 대전광역시에서 책임을 지고 또 오늘 나오는 좋은 의견들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종명 국장님께 마지막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약간의 다짐성 코멘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한 분 다 많이 드리지 못해서 어쨌든 죄송한데요. 먼저 이용 원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운의 이호입니다. 일단 시작할 때 시간이 다들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짧게 하시는 분위기고 저 사실 토론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오늘 신교통수단에서 무게도 차량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신교통수단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혁신교통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교통수단에서 우리 혁신을 붙이려면 두 가지 관점에서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용자 관점에서 혁신이 돼야 되고 공급자 관점에서 혁신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이 혁신이 되면 좋냐면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을 가는데 그 비용도 저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시간도 빠르고 배차 시간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오늘 소개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거와 다르게 그렇게 요금 체계가 엄청나게 다른 체계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동일한 요금 수준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스템과 비교해도 약간 좀 빠른 속도도 가지고 있고 대량 수송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배차 간격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배차 간격을 포함해서 이용자가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용자는 그래도 혁신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고요. 공급자 관점에서는 이게 명확한 것 같아요. 공급자 관점에서는 저는 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도 아직 고민을 못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비도 저렴하고 운영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자 관점에서는 훨씬 더 획기적인 더 혁신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은 선도적으로 지금 나서서 지금 시범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니 실질적으로 이제 신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이라고 하는 게 붙게 되면 사실은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이게 어떠한 예상치 못할 변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슈들을 다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계속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솔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 보면은 철도 기술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법 체계가 이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소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를 개선 사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만 말씀 전에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내부 연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속도로는 내년을 쓰고 버스는 내년을 쓰고 하는 것도 내부 연한이 굳이 지금 이 시기적인 어떤 기술 발전 트렌드상에서 그걸 정해놓고 가는 게 맞느냐? 저는 만약에 기술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소모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 연한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굳이 버스라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 체계라든지 규제들이 바로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노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교통연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신교통이 기존의 은근 수단이다 보니까 약간의 혁신적인 이런 개념도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용자 관점, 공급자 관점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특히 이제 법체계의 정비라든지 특히 내부에 난 기술적인 부분, 상태 기반으로 약간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아마 연구하는 쪽에서 그렇게 많은 이슈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경 처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제 조장하는 김기훈입니다. 앞서 그 좁은 결제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시스템 그래서 좀 이해 조금 넓힐 수 있는 좋은 내용이지 않았나 싶고요. 모델링 차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국제세미나의 슬로건일 것 같은데 철도보다 편리하게 버스보다 쾌적하게 이 슬로건이 아마 이 무ሬ도 차량 시스템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슬로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수송 효율성이나 건설을 간단한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교통 시스템에서 겪고 있는 교통잡이나 서비스의 질적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래도 차량 시스템보다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분야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새로운 시스템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난관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나 난관으로서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게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장벽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차량 측면에서 먼저 좀 살펴보면 앞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모두의 이 고객도 차량 시스템이 철도 차량인지 버스 차량인지 아직 부정할 수 있는 업적이 때도가 정비가 안 되는 상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상태일 것 같고요. 다만 철도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상에 이 수단 간의 정의를 좀 포괄적으로 살펴볼 때 어떤 운동장치를 이용해서 일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라고 하는 큰 틀에 있어서는 차량으로 요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도로상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상에 있는 차량이 갖추어야 되는 안전기준 충족을 해야지만 차량을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앞서 그 발제 내용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조금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재원은 이제 규정이 되는 자동차 규칙상에 그 중에 지금 쓰리굴절 쓰리모델 굴절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가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16.7m를 상당히 넘어서는 때문에 운행을 위해서는 이 자동차 규칙상에 차량 재원에 대한 규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차량이든 간에 새롭게 제작하거나 조립하거나 수입해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스로 차량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는 인증, 자기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인증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경환경 보전법에 따라서 전기 차량 또는 수소를 재원으로 하는 차량 인증하고 환경 인증을 현행법상으로 인증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발제한 내용상에는 없었는데 이 3모듈 굴절 버스가 오토노머스 비클로 운행될지 아니면 운전자를 두고 운행을 할지가 없어서 만약에 운전자를 두고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운전 자격에 대한 기준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굴절버스 운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 굴절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는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쓰리모듈 굴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두 개의 모듈로 연결된 굴절버스와는 조금 더 연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과연 대형 면허만 갖고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지 미국에서는 약간 트레일러 성격의 운전 기술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면허와 트레일러 면허가 같이 충족된 보유한 사람만이 좀 운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3모듈 굴절버스 도입이 약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운행수단에 대한 면허 체계도 조금 새롭게 만드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외에도 법에 제도적으로 제약사항이 적용되는 것들이 더 있는 상황인데 아마 대전시에서는 이런 제약사항을 해결해가면서 이 시범타운을 추진하시기 위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저희 기관에 그 신속 확인 단계부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아마 법률 검토한 내용까지는 회신을 드렸고 그 다시 대전시랑 우리 그 대전교통공사로부터 회신을 받으면 아마 유관 부처에 의견 조회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규제 특례 사업으로 적용을 받아서 아마 실증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TRT 시스템 도입 이후에 유지 관리의 문제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굴절버스를 이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확산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산이 좌절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주요한 문제 하나가 이제 유지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차량은 수출하게 되고 차량의 부품도 수입을 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고장 발생 시에 이게 신속하게 고장을 수리하기 위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냉방 난방을 담당하는 공조장치가 대부분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 제작한 차량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후계도 차량 시스템은 아마 차량이나 부품은 국내 생산이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수입을 해서 아마 운행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굴절버스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유지관리의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선도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셔서 이 사업이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지만 이제 국내 다른 지하철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대전시가 고민하고 있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보여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버스냐 철도냐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다 보니까 신경 쓰는 여러 가지 제도 장벽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서 대전시가 결국 교통과 과학의 핵심 도시다운 약간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로서도 들리기도 하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대전시가 조금 해가면서 전국적으로 교통 중심의 약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약간의 간접적인 뉘앙스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아마 대전 샌드박스 사업이나 하면서 대전시는 우리 김병 지장님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 관계상 강갑생 중앙일보 대표님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신개념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이걸 관련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서 따로 설명을 좀 해준다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네. 그 기존의 트램에서, 근데 제가 이야기한 기존 트램에서 철도 바퀴를 빼고 고무바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실제 인프라상에서는 별도의 트랙이 필요가 없는 그 정도의 차이인가? 그 정도 이상은 사실은 더 알기가 어려울 때는 지금 괜찮은 수단이다. 그냥 기존의 트램의 어떤 대체품으로 쓰기는 괜찮은 수단이라는 생각 정도까지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짧게 드리겠습니다만,
소비자적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기존 트램에서 바퀴가 고무로 박히고 밑에 바닥에 트랙이 없는 이 신교통 수단이라고 하는 TRT로 바뀌는데 소비자 관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승차감이 더 좋아지나? 뭐 어떤 게 좋아지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슈퍼 BRT 사업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농업 과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BRT 사업을 처음으로 외국에서 도입할 때 갖고 왔던 것이 아마 거의 20% 30%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지금 버스 중앙차로 정도의 수준의 BRT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전용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외부에서 탑승 전에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사실 해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자꾸 거기다 S자를 붙여서 슈퍼 BRT를 하자고 또 바꿔놨는데 뭐가 다른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의 버스 시스템으로 그러면 지금 수요가 얼마나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건 아직 어느 정도 연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굴절버스 지금 두 칸이 붙어 있죠. 모듈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3모듈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굴절버스를 3모듈로 만들어서 운행을 하면 비슷한 시스템으로 그러면 소비자 관점에서 뭐가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얘기도 하시지만 요새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으로 보면 그냥 기존 버스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 웬만한 수준의 한 레벨 3에 가까운 수준의 그 시스템을 얹고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기존 버스, 그러니까 굴절 버스 대비 이건 무슨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습니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버스는 아까 굴절버스 구입비는 한 9억에서 1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요 TRT가 지금 21억에서 23억으로 써있는데 조금 더 비싼 걸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들은 업체에서는 이거보다 더 비싼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TRT 하나 살 돈이면 굴절버스 한 3대, 4대를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차 간격을 필요에 따라서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배차 간격이 좁혀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운행 대수를 늘리게 되면 배차 간격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실 소비자한테 배차 간격 줄어들고 굉장히 빨리빨리 탈 수 있는 것만큼 좋은 혜택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대전시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시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얘기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이걸 한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그 장점을 사실 저는 오늘 발표에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 이거만의 장점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시고 답을 좀 찾으셨으면 그래야 앞으로 이 TRT를 도입하시거나 할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늘 공학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보시는 분들은 관심차가 조금씩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강 기자님을 모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용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을 너무 공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걸 그 수단을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조금 강조하는 점이 있긴 합니다. 오늘 우리 퀴리 교수님 코멘트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수단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운행 빈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이용자 입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을 갖습니다. 자기 진단 이후에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연히 대전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우리 이경복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 이경복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시면서 좀 헷갈리셨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어입니다. 명칭인데 사실은 이제 이 굴절 차량 버스 신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그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CRRC에서는
ART, 아트로 부릅니다. 오토노머스 레피드 트랜지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유럽에 있는 헬스는 자기네들의 차량의 길이에 따라서 라이트 트램이라고 이름을 붙습니다. 그 라이트 트램 25, 그러면 25m짜리, 라이트 트램 35 하면 35m짜리 붙입니다. 저희는 이제 대전시하고 이 일을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TRT라는 이름을 일단은 좀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 아까 이준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면서 저희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희가 철도라 하면 사실은 궤도로 운행하고 있는 걸 철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트램리스라는 무궤도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교통법을 따라서 자동차의 분류로 되는 거고 또 그런 사항이 건설하고 운영에 엄청나게 많은 그 어드밴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RT라는 이름은 트램리스 레피드 트램이라는 이름을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협의는 좀 더 필요하겠지만 TRT라는 이름으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TRT 시스템은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을 맡고 있는 저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운영비가 저희가 시범 선로를 분석했을 때 현재 도안동로가 전용차로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지만 30% 정도면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설비는 이제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상 상황이나 이런 쪽에 대처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어떤 도시철도나 이런 것들이 앞차가 고장이 났거나 서 있을 때는 항상 선로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건 고장난 차를 놓고 우회를 바로 할 수 있고 환승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전 2호선에 건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트래픽 잼이 많다. 그럼 이 차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이제 여기 강 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좋은 차인데 왜 그동안에 못했느냐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SBRT하고 차이가 있느냐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SBRT하고 이 TRT 시스템의 가장 차이는 대차입니다. 조향대차라고 있어가지고 CRRC 거를 예를 들어서 3모듈 한 4m 정도 되는 모듈에 각 바퀴가 모듈에 하나씩 해서 6개 바퀴가 있습니다. 그 6개 바퀴가 다 조향을 합니다. 조향이라고 말하면 좌우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 조향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굴절 SBRT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반경하고 진동, 소음에 훨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TRT 사업은 지금 이제 대전시가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내년까지 저희 교통사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현대로템하고 오진산지도 다 와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로템은 저희 수소 트램을 지금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TRT 사업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호선 트램에 가지고 있는 수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서 사실은 TRT가 꼭 전기로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뭘로 가던 기본적인 차량의 컨스트럭션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수소로 쓰냐 전기로 쓰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지금 연구소 차원에서 수소를 활용해서 이 TRT를 연구 개발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하나 회사에 지금 오진산전도 와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SBRT를 오진산전이 만들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있어서 그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리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지 외국사의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시가 먼저 이 사업에 화두를 던지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그 많은 기업들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TRT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 트램이 가지고 있는 사항과 버스, 도시철도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 대전시가 이 시범 사업을 먼저 들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오늘 아침에 누가 말씀하시던데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그것을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대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교통공사하고 대전시하고 협력을 해서
이 시범 사업을 훌륭하게 좀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복 실장님 감사한데 결국은 아마 이 시범사업의 운영 주체다분이 본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결국 약간의 이제 자동차의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시, 비상시의 대응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환승의 편의성이다 이런 부분을 부각을 조금 시켜주셨고요. 공학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뭐 조향대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하시지만 결국 대전의 교통공사가 지금 트레일뿐만 아니고 이런 시범사업, PRT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주체로서 약간 의지까지 표명해 주시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여러 전문가들 주신 의견 잘 이렇게 수렴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우리 조경래 대광이 광역교통 도로과장님 끝에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대왕이 광역교통도로과장 조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BRT를 전담하고 있는데 아까 강 학생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BRT가 초기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도입이 되는데 현재 BRT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세종 정도 수도권 이런 데 BRT를 설치하려면 기존 도로를 한 차선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 주위에 또 교통 부족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BRT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대전시에서 무궤도 차량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주 반갑게 왔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이 BRT 아까 TRT를 하셨는데요. 뒤에 트램이라고 하셨는데 트램은 아니고 저희들 그 BRT를 어떻게 하면 대전시에서 하는 이 무궤도 차량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또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그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이 차량인데요. 차량이 BRT 차량은 일반형 전용 차량하고 신교통용 전용 차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교통용 전용 차량이라는 것은 수송 능력이라든가 승하차 방식, 그다음에 동력 발생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개선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무궤도 차량 시스템 이 자체는 거기에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신교통용 전용 차량에 대해서 고시한 것만 이제 인정을 하는데 현행 고시에는 이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시험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된다면 고시는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예산 지원입니다.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BRT 종합계획을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요거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이걸 개통한다 그러는데 내년 연말에 개통하기 위해서는 금년 예산에 금년에 이제 예산을 반영해 내년 예산 세워주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예산이 담겨져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 개통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BRT 종합계획에 이 대전시 무궤도 차량 시스템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를 지원하면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법령상에 이런 정해져 있는데요. 요거는 도시 BRT인데 도시 BRT 경우는 국비 50%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주제표 하시면서 60% 정도를 돼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BRT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 지원액을 좀 50%에서 적어도 도시철도 수준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60% 정도를 하려고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이 사업을 보니까 차량 운행이 이제 중점인데요. 차량 구입비가 상당히 많다. 근데 지금 저희 현행 법령상에 차량 구입비 지원이 안 되는 도시 BRT는 그래서 방역 BRT는 차량 지원이 되는데 도시 BRT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하려면 법령을 개정하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걸
광역 BRT 이 노선 자체를 갖다가 이 대전만 하지 않고 이 세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가는 방법 어떤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아까 우리 김경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단 현행 공영 사업으로는 아까 차 길이라든가 뭐 운전자라든가 이런 게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거기에 그걸 통해서 안정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증명이 된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고 다른 시도 도시로 확산되는 좋은 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뭐 운전자를 일정 대응 보통 면허로 할 거냐 뭐 어떤 학교나 또 좌석 배치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니까 그 회차는 안 되고 그냥 양방향으로 운전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리 올 때 좌석 배치를 어떻게 이쪽으로만 해서 뒤로 가면 이제 역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이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전 준비를 갖다가 꼼꼼히 하셔가지고 무게로 차량 시스템이 스무스하게 잘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바랍니다. 저희 대광의 차원에서도 적극 감사합니다. 네, 조정대 과장님 감사합니다. 대전시에게 굉장히 좋은 약간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요. 밥을 몇 가지 찾아줬습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차량에 대한 신교통 전용 차량에 대한 도시군이라든지 국기 지원이라든지 아까 발표 내용에는 유성 쪽에 조금 국한돼 있긴 했습니다만 약간 국한돼 있다 보니까 차량 구입비 지원이 안 됐는데 혹시 가능하면 광역 BRT도 연계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고 차량 구입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전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정답을 이렇게 챙겨주신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광이는 바로 세종에 있기 때문에 대전하고 굉장히 또 거리상으로 소통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활용하시면 이번에 BRT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성공 여부가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래 기다리시는데 마지막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아마 이 사업을 끌고 갔고 나중에 운영관리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 책임을 맡고 계시면 철도건설국장이신 김종명 국장님께 그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종명입니다. 여러 이제 토론자단지 여기 말씀이라는 이제 주제자의 PRT에 대한 무게도 교통 시스템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떤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고 또 이슈화되는 시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트램 2호선이 이제 장기간 체계했다가 28년 개통 목표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국철을 이용한 어떤 그 광역철도라든지 옥천 또 CTX는 어떤 철도와 관련된 어떤 이런 사업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좀 높지 않나 싶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트램을 준비하면서 트램도 이제 그 정시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의 어떤 국한에서 이제 그 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어떤 다른 교통수단과의 어떤 상충되는 어떤 교통의 불편 문제, 또 그다음에 어떤 경제성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제기가 됐고 그런 요소들이 그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조정이 잘 되어서 28년 목표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2호선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이제 그 트램과 어떤 교통수단의 어떤 수송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좀 비슷하면서도 또 궤도 설치가 필요 없고 또 그 1%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오늘 주제가 됐던 공업 촬영 기반의 어떤 신교통 시범사업 도입을 이제 저희 시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토론자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면 어쨌든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 또 사업 기간의 어떤 단축면이라든지 또 현재 유럽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중국 또 그 운영된 어떤 그 검증된 운영의 안정성 이런 장점들을 토대로 해서 좀 저희들은 이제 좀 아까 그 주제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25년도 하반기 이런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시범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작년 8월달에 일단 10월달에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했고요. 또 4월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8월에 그 규제 확인을 위한 한국교통관리공단에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그 차량 형식, 운영 계획이라든지 모니터링 계획, 기반 시설 설계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해서 이제 그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여기도 이제 대방위하고 이제 한국교통관리공단에서도 이제 과장님과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 어떤 법령 개정 부분하고 또 어떤 그 국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협조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실무 협의를 통해서 BRT 노선의 어떤 국가계획 반영을 이런 조치들을 이제 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러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신청돼 있던 그 규제 확인이라든지 신청 특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현행 법규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2년 또 1회 연장한 4년의 기간 안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어떤 요소들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 AI나 모빌리티 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예측 활용 기술 이런 것들도 통해 가지고 그 시범 사업의 어떤 교통 신호, 산업 배분 등 최적의 그런 운영 전략을 현재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어떤 유지 관리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그 공정 그 유럽이 체계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가 들은 어떤 그 공조 시스템의 어떤 부분들 또 면허 체계 또 소비자 관점에서의 어떤 그 시민들의 설득 논리 또 그 어떤 사업 과정에서 현재 이제 시범 노선을 하려고 하는 노선이 중앙차로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시민들의 반대라든지 어떤 민원 사항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저희 교통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겠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고요. 오늘 그 토론에서 제시되고 걱정해 주셨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떤 논의라든지 협의를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시범 노선이 어떤 체계가 다 갖춰지고 어떤 그 운행 개시를 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좀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결국 아마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서 대전에 아마 위상이나 책임감 많이 느끼시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약간 적인 차이가를 하시겠다는 다짐으로 일단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모두의 좌장의 가장 큰 역할 정도의 시간 배정을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약간 사심이 있는 게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었는데 또 귀한 분들 모셨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끝내는 거는 대전뿐만 아니고 우리 교통 전체 분야에 있어서 손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감히 중간에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토론에 꼭 플로어에 있는 분들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셔서 꼭 한번 나는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다. 특히 앞에서 발표해 주신 이준 박사님 질문해 주셨고요. 중간에 코멘트 해 주신 분들한테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이는 제가 못 받고 한 분, 두 분 있으신 분 정도 간단하게 혹시 질문 저쪽에 마이크 좀
드릴까요? 일단 간단하게 저기 소속이나 이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궁금한 점 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여쭤볼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대선도 물론 일부러 하는 뭐 사실은 되고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천이나 경기도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여러 가지 급행, 공고선, 버스 여러 가지 분리를 했거든요. 이거 대전이나 경기도나 인천 쪽 서울에도 이걸 교통수단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자의 발사능이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문제를 도입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는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했던 이 신교통수단의 도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대전에서의 도입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 차이점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혹시 이준 박사님 올라오셨습니까? 질문이 또 있으면 한꺼번에 다들 지금 아마 다음 전화가 있어가지고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수도권 대도시와 그다음에 지방 그 광역시와의 어떤 그 제도적인 그다음 운영상의 차이 뭐 이런 것들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논의가 되는 BRT 이런 것들이 약간 아까 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정된 버스 전용차로처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 속도가 20km도 안 나옵니다. 버스 전용차로 자체도 10몇 km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정 속도가 20km가 안 나오는 버스 전용차로는 사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죠. 대전에서 혹은 뭐 다른 그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신교통수단은요, 이런 버스 전용차로 형태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트램의 장점, 트램의 도시재생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잡고 또 역세권, 도로역세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의 향상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대규모 차량, 그 다음에 빈도도 좀 자주 운행하고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는 게 차별성을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선 집중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버스가 그 버스 전용차에 들어오는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정류장에서 사람을 싣고 내리는데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뭐 항상 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대전 같은 경우는 노선 집중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제 그 지금 논의하고 있는 TRT 자체가 그 도시의 상징처럼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사님. 네,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나 코멘트 있으시면 이렇게 대시 관계자분한테 전달해 주시면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교통수단, 특히 무궤도 차량 시스템 도입 활성화에 대한 국제시비나 두 분의 발표, 주제 발표와 20분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